드디어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난 2년간 HBM 3위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던 삼성전자가 전영현 부회장 체제 하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HBM4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감성적인 부활 선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숫자와 기술 그리고 수주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삼성의 2026년 전략을 팩트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오가는 자본 전쟁의 서막입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데이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165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 숫자가 갖는 함의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핵심인 차세대 AI 칩 A16의 생산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HBM4 메모리 공급까지 통째로 삼성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AI 반도체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이라는 확실한 대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HBM 3위에서의 부진을 싣고 삼성의 기술력이 글로벌 탑티어 고객에게 검증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왜 1등인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유일무이한 무기 바로 턴키 전략이 등장합니다. 현재 HBM 시장 구도는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와 TSMC가 맺은 연합군대, 삼성전자의 단독 턴키 솔루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로직 따위는 TSMC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로직 설계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복잡한 공급망 관리 필요 없이 우리한테 맡기면 한 번에 해결해준다. 이 올인원 전략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빅테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납기 20% 단축입니다. 경쟁사 연합의 경우 칩을 만들기 위해 웨이퍼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대만을 오가야 합니다. 물리적인 이동 시간도 문제지만 회사 간의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평택과 화성 캠퍼스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모든 공정이 일사천리로 연결됩니다. 삼성 측은 이를 통해 칩 생산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을 경쟁사 대비 약 20%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타임 투 마켓 즉 누구보다 빨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생명인 AI 가속기 전쟁에서 20%의 시간 단축은 곧 천문학적인 돈으로 직결됩니다. 이제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6년 시장의 주인공인 HBM4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 HBM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HBM4는 스스로 연산까지 돕는 시스템에 가까워집니다. 핵심은 칩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입니다.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에 고객사가 원하는 연산 기능을 심어야 합니다. 삼성은 여기에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적용합니다. 경쟁사가 TSMC의 12나노나 5나노 공정을 빌려 써야 하는 것과 달리 삼성은 내 공장에서 내 기술로 최적화된 두뇌를 직접 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과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삼성만이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혜자입니다. 디램 코어 다이 기술에서도 삼성은 안정이 아닌 도박을 택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안정성이 검증된 5세대 1B 공정을 HBM4에 사용하는 반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10나노급 6세대인 1C 공정을 HBM4에 바로 적용합니다. 더 미세한 공정을 쓰면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1C 디램 수율은 7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 초격차를 통해 단숨에 판을 뒤집겠다는 삼성의 공격적인 DNA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두께입니다. HBM4는 칩을 16층까지 쌓아야 하는데 국제표준기구인 JEDC이 정한 두께 제한은 775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이 좁은 공간 안에 16개의 칩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기존의 칩 사이를 납땜 구슬인 범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이 높이 제한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억지로 쌓았다가는 칩이 휘어지거나 깨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삼성은 과감한 기술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기술 전쟁이 시작됩니다. SK하이닉스는 액체 보호제를 흘려넣는 기존의 MRMUF 기술을 극한으로 개량해 16단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증된 기술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반면 삼성은 아예 칩 사이의 범프를 없애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구리와 구리를 직접 녹여붙이는 방식입니다. 공정 난이도는 극도로 높지만 성공만 한다면 두께와 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왜 게임 체인저일까요? 칩 사이의 간격인 갭이 사실상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틈이 없으니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서멀 패스가 확보되어 발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또한 전기적 저항이 줄어들어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삼성은 HBM4 16단 제품부터 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 리더십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수율 안정화가 최대 관건이지만 이 산만 넘으면 삼성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경쟁사의 방어막은 견고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가장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파운드리 1위 TSMC와 원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TSMC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이 삼각편대는 현재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견고한 생태계 틈바구니를 턴키 솔루션의 효율성과 일시 공정의 성능 우위로 뚫어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은 약점으로 지적되던 설계 자산 확보를 위해 셀프 생태계를 가동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국내외 유망 디자인 하우스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통신칩 강자인 브로드컴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해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TSMC 생태계에 대항하기 위한 삼성만의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결전의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2026년 2월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대량 양산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 2월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출시 일정에 맞춘 총력전입니다. 2025년 4분기에 일시 디램 수율을 안정화하고 2026년 1분기에 퀄 테스트를 완료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물량 공급에 나선다는 로드맵입니다. 삼성의 시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스케줄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역시 압도적인 덩치 즉 캐파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물량 싸움입니다. 삼성은 평택 캠퍼스의 P4, P5 라인을 HBM 전용으로 전환하며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기준 삼성의 HBM 생산 능력은 월 25만 장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경쟁사 대비 50% 이상 많은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어 못하는 쇼티지 상황에서 삼성은 이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를 블랙홀처럼 흡수할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가격 동등 전략을 내세워 수익성까지 챙기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삼성전자에게 반격의 해입니다. 테슬라 수주로 턴키 전략의 유효성은 입증됐고 일시 공정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확실한 기술적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HBM4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 역량이 결합된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기업 삼성이 이 구조적 이점을 얼마나 폭발시킬지가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고객들로부터 삼성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있다는 전영현 부회장의 자신감처럼 2026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